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미 정부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 고발자의 280억 포상금입니다. 자, 전직 현대차 직원이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무려 280억 원대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015년에 그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소나타 47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이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반복해서 계속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요. 예. 당시 현대차는 이 조립 공정 중 이 쇳가루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는 사고 원인, 그러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을 리콜한 거고요. 그런데 1년 뒤에 현대차에서 약 20년간 근무했던 이 품질 전략실 그 김강우 전 부장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엔진에 결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사 감사실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이제 김 씨가 그 미국 교통안전국과 우리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이런 사실을 제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47만 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차량도 결함이 있으니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이 김 씨를 해고하고 이후 고소까지 해서 이제 김 씨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이 그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현대차가 엔진 결함에 대해서 이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 한마디로 누락을 했다라고 해서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에 8,100만 달러, 우리 돈 약 955억 원 정도의 이제 가징금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김 씨가 받은 그 280억 원의 포상금이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궁금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 내부 고발에 지급된 포상금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 미국은 그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이 가징금의 10에서 30%까지를 이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김 씨의 제보가 아니라면 해당 결함을 알기 어려웠다라고 해서 제보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봐서 이번에는 최대치인 30%를 이제는 포상금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그러니까 950억 정도, 그러니까 포상금 전체가 한 950억 정도의 30%니까 한 280억 원 정도가 이제 포상금으로 정해진 겁니다. 예. 이 자동차 안전 관련 공익신고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30% 그러니까 맥시멈 포상금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또 수백만 운전자들의 운전자들의 이제 위험에서 보호하고 또 천문학적인 수리비가 지출되는 걸 막았다고 해서 미 정부에서는 이 김 씨에게 또 상도 수여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훈장과 포상금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차이가 좀 너무 크네요. 이게 저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2억 원이면 이제 최고치로 받은 겁니다. 이 우리나라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 그런데 이마저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뭐 2억 원을 다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포상금 액수를 좀 이렇게 늘려야 이런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떻게 뭐 논의 같은 게 된 겁니까? 예, 매년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포상금을 높이자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세청 등 이제 정부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김 씨의 사례를 보면은 정말 만약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김 씨가 실제로 공익 제보를 했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고소까지 당하는 큰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 이 미국 정부가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해 이제 김 씨에게 큰 포상금과 함께 명예회복까지 시켜준 건데요. 이 분명 김 씨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아닌 이 미국이 김 씨를 지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씁쓸한 기분이죠. 예, 참 씁쓸합니다. 예. 또 카르텔 같은 것도 좀 없애야 되고. 예.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원 레깅스 몰카 성범죄 맞다입니다. 자, 레깅스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 벌금 7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게 노출된 신체가 아닌 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에 이게 이제 성범죄에 해당되냐의 여부였거든요. 1심과 2심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다 달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한 남성이 지난 2018년 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건입니다. 네. 근데 당시 여성은 그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그 헐렁한 운동복 상의에 요새 이제 길거리 패션으로 유행인 이 검은색 레깅스를 이제 하의로 입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었습니다. 대신 레깅스를 입었기 때문에 하의에 이제 옷이 딱 붙어서 이제 하의 부분에 이제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경찰에서 체포됐고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이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이제 벌금 7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는 이 노출된 신체를 찍는 게 아니더라도 몸에 딱 붙어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이 역시도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범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또 판결이 뒤집혀가지고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는 이 레깅스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는 사람을 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남성의 행위가 불쾌한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이런 진술 내용을 볼 때 이 피해자의 기분이 불쾌한 정도지 성적 수치심까지는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후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 판결이 이제 파기환송됐습니다. 사실상 유죄로 바뀌게 된 건데요. 예. 대법원은 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환정되지 않는다. 몸에 밀착돼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레깅스가 아무리 일상복으로 애용된다 해도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라는 말, 어찌 보면 분노의 표현인데 이런 아니면 불쾌감 표현 이런 건 역시도 성적 수치심의 일부로 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결국 파기 항소심 이후에 이어진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그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된 겁니다. 성적 수치심이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이 또 상당히 또 가슴에 와닿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피해자다움이라고 해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우울하고 힘들어야 된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잘 하지 못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피해자다움의 나쁜 예입니다. 예. 하지만 이 성범죄든 아니면 다른 범죄든 이 범죄 피해자가 웃고 활기차게 일상 살고 또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재밌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법적으로 타파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